대한민국 넘버원 스타트업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쫄투팬 여러분 오늘 좀 놀라셨을 거예요. 많이 놀라셨죠? 둘 놀라지 다 마세요. 예. 저는 이유 대표님 역을 맡고 있는 퓨처플레이 류중이라고 하고요. 우리 이유 대표님은 산티아고 네. 아시나요? 산티아고를 지금 열심히 지금 순례를 하고 계십니다. 발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는데 네, 그러게요. 왜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페이스북 지금 이유 대표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시면 어디를 헤매고 네. 있으신지 네. 매일매일 또 페북을 하고 계세요. 이게 작년에- 인터넷이 잘 안 된다는데 네, 거기가 작년에도 가시고 올해도 가셔서 이게 매력이 있나 봐요. 중독이 되신 게 네, 아닌가 싶기도 네. 합니다. 네, 저는 누구세요? 예, 송은강 대표님이 또 급한 일이 생기셔서 대신 나오게 된 포커스엠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 나오신 대표님은 참 어떻게 보면은 운이 없으신 거죠. 네. 우리 이유 대표님하고 송은관 대표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홍준 대표님하고 저를 만났으니 하지만 뭐 이게 또 네.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예. 누구십니까? 네, 여기 본인 예. 회사는 지금 3빌리언의 금창원 대표님으로 돼 있으신데요. 네. 예. 본인 소개와 회사 예. 소개를 좀 이제 간략히 네. 먼저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3빌리언이라는 회사의 대표 역을 맡고 있는 금창원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회사가 지금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플랜하고 있는 거는 저희는 이제 인간 게놈 분석에 대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게놈. 예, 어렵습니다. 욕을 하시고 그러세요 네. 방송에서. 지놈. 네. 예, 지놈. 지놈. 예.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게놈으로 보통 많이 써서 쥐와 한국말로 할 개의 때는 차이죠. 네. 예. 아재입니다. 네. 네, 네. 할 수 없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게놈을 저는 많이 네. 씁니다. 아, 그래요? 원어로 읽으면 지놈이라고 네. 많이 읽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드는 제품은 인간 게놈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희귀 질환 스크리닝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희귀 그래서 네. 예. 그래서 희귀 질환은 보통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희귀 질환이라는 건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 2,000명 중에 1명 이하로 발병하는 질병을 희귀 질환이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2천만 명 중에 한 명이면 2,000명. 2,000 명 중에 한 예. 명. 그러면 사실은 희귀 질환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하면 그렇죠. 꽤 많은 꽤 거예요. 많은 몇만 명 거예요. 정도 네, 있는 네. 질환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희귀 질환 하나에 대해서 그 정도고 희귀 질환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겠죠. 7,000개 이상의 희귀 질환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7천 개. 예. 그럼 그래서- 심지어 뭐 저도 걸려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예. 그리고 이제 발병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보통은 이제 건강한 사람들도 뭐 한 80세까지 산다고 하면은 지금은 없는 희귀 질환이지만 나중에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갑자기 그 얘기를 아, 들으니까 저는- 굉장히 무섭네요. 요 간단한 인트로 말씀만 들었는데도 한 질문이 한 10개가 막 생각날 그러게요. 정도로 예. 오늘 오늘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미 그 류중희 대표님께서 좀 만나신 적이 있다고 하니 좀 상세한 저희는 내용들을 자주 좀, 만나는 사이예요.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는 첫 번째 예. 회사 이름이 왜 3빌리언인가요? 예, 3빌리언 보통 이제 그 질문을 많이 네, 듣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3빌리언 하면 이제 너네가 3빌리언 달러를 버는 그렇죠. 게 최종 벌겠다는 목표냐 거죠. 그 얘기를 아니면- 많이 하시는데 3조 원이죠, 3조. 네. 예. 그래서 3빌리언은 인간 게놈의 DNA 개수 자체가 3빌리언 30억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 회사는 한 번에 인간 게놈 전체를 읽어서 희귀 질환을 분석하는 제품을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간 게놈의 숫자인 3빌리언을 상징적인 의미가 저희 이름으로 들어있다. 지었습니다. 저는 이름 진짜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3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3조사죠, 3조사. 순 우리말로 이름을 말하면 그러니까 3조사 대표님이신데 성이 또 금시시잖아요. 골드.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름에서 뭔가 부티가 나는 회사 이름도 그렇고 대표님 성함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 사실은 뭔가 지놈을 분석해가지고 뭐 거기서부터 희귀병을 찾고 예. 개놈도 어려운데 희귀병은 더 어려워요. 예. 이런 어려운 사업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팀은 저 포함해서 이제 2명이 이제 생명정보학이라는 바이오인포메틱스라는 이제 학문을 전공하고 지금 한 10년, 15년째 공부한 것부터 시작하면 15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연구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제품 개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항상 저희가 들었던 이제 의문 자체가 저는 이제 두 번째 창업이거든요. 첫 번째 창업도 이제 이쪽 영역에서 이제 창업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계속 보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품 개발하고 제품에 대한 가치들을 계속 보면 결국 지놈 분석을 통해서 가장 유의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야가 유전 질병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전 질병을 커버하는 것들 중에서도 희귀 질환 환자들이 겪고 있는 이걸 이제 다이그노스틱 오디시라 그러는데 희귀 질환이 이제 질병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질병 진단 받는데 굉장히 많은 자원과 시간과 비용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희귀 질환 환자들이 기본 평균적으로 5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첫 번째 진단을 받습니다. 5년 정도 걸리는 동안에 8개 서로 다른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 우리나라 같으면 예컨대 서울대병원 가서 진단이 안 되면 세브란스 갔다가 아산병원 갔다가 이거를 이제 8번을 5년 동안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그것도 증상이 있을 때나 그런 거지. 그쵸. 증상이 모르면- 없으면 잠복하고 있으면 그냥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 동안에 굉장히 많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의 희귀 질환은 유전병이기 때문에 80% 정도가 유전병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저희 같은 이제 어프로치를 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게놈을 해독하는 데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2003년에 최초로 이제 완료가 됐었고요. 근데 미국을 위시한 30개국의 다국적 컨소시엄이 만들어져서 3조 원의 비용이 들어서 10년 동안 3조 원의 비용이 그게 들어서 3빌리언이구나. 자주 등장하네요. 3조가 네. 맞습니다. 30억 개를 3조로 약간 빠져드는데.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예, 첫 한 명의 인간 게놈을 분석하는데 그때 이제 3조 원이 들었던 거죠. 인류 최초로 네. 한 사람의 인간 게놈 분석하는데 3조 원이 들었었던 거고요. 3조 원짜리를 이제 분석을 하면 희귀 질환 저희처럼 가는 이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시장성이 없었던 그렇죠. 거고요. 예, 10년이나 또 걸려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2013년 이후로 지금 10년 정도 동안에 게놈을 해독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네. 무어의 법칙을 훨씬 더 빠르게 능가하는 속도로 인간 게놈 해독 기술이 발전했고요. 지금은 인간 게놈 전체를 읽는 데 대한 비용이 1000불 아래입니다. 100만 원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3조 원 하던 비용이 10년 만에 100만 원 아래로 이제 가격이 내려오는 엄청난 기술의 진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제품을 개발해서 희귀 질환을 전체를 스크리닝하는 제품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크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의미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해서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아까 일단 전공은 이 바이오 관련된 바이오인포메틱스. 거를, 예. 자, 이거 공부를 오래 하신 티가 나는 게 대부분의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바이오인포메틱스가 뭔지 몰라요. 네. 그렇죠. 그게 네. 뭔가요? 바이오인포메틱스가 바로 아까 방금 소개해드렸던 인간 게놈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시작한 이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게놈은 30억 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뭐 DNA가 한 개씩 이제 문자 AGTC라는 하나의 문자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0억 개의 DNA 문자열로 구성된 텍스트 파일 이렇게 이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인간의 눈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간의 게놈 정보 그다음에 이제 몸에서 나오는 생체 정보들은 전부 다 이제 바이오 데이터들은 굉장히 라지 스케일의 빅 데이터베이스고요. 인간 게놈이 이제 2020년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클라우드의 20% 이상을 인간 게놈 데이터만 차지한다라고 이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빅 데이터를 컨트롤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바이오인포메틱스라는 학문이 생겨나게 됐고요. 바이오인포메틱스는 이제 인간 게놈 버전의 빅 데이터 사이언스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인간에서 하시면 유래된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약간 생물학이나 의학 쪽에 예. 인간에서 의뢰된 DNA를 예, 어떤 데이터, 빅 데이터로 보고 이제 컴퓨터 예. 사이언스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맞습니다. 이런 학문이라고 보면 예. 됩니다. 그래서 예. 그 학문을 전공하시고 그다음에 뭐 회사에서 일을 좀 하셨던 거잖아요. 병특을 3년을 했었고요. 연구소에서 네네. 했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박사과정 하던 도중에 저희가 창업했습니다. 아, 첫 번째 창업을 그러니까 했었고, 그래서 그 원래 일했던 회사가 역시나 바이오에 관련된 예, 맞습니다. 마크로젠이라는 회사. 예, 그건 첫 번째 회사를 정리를 하고 이제 네. 마크로젠에, 예, 그러니까 저희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예. 어쨌거나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 이게 꽤 큰 규모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예, 같아서 맞습니다. 물론 예. 창업도 길이기지만 예. 기존의 회사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부분이셨을 것 같은데 예. 예를 들면 기존의 회사에서는 왜 이걸 안 하고 있는지 혹은 예. 제가 그 회사를 다니다 보니 뭐 이런 예. 부분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됐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창업했던 회사를 이제 정리하고 나서 제가 이제 마크로젠으로 이제 가서 1년 6개월 동안 제가 임상진단개발부라는 그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제품 개발을 여러 개의 제품을 네. 개발을 했었습니다. 네, 네, 4개, 5개 정도 제품을 개발을 했고요. 근데 제품 개발을 하는 걸로 사업이 사실 이제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결국 하나의 포커스 저희 팀이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에 포커싱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 많은 제품들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사업부를 크게 이제 키워주던가 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선택을 경영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택해야 되는 이제 기로가 이제 생겼었고요. 그때 이제 마크로젠의 회장님 서정선 회장님께서 이제 한국에 이제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와야 결국 궁극적으로 전체 파이가 커진다라는 이제 대승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고 그런 거에 대한 일환으로 이제 저희가 그 컨텍스트 안에서 이제 스피노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마크로젠이 투자를 하셨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뭐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계세요? 마크로젠이 지금 19.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 살짝 못 미치는. 예. 네. 예. 그럼 마크로젠이 그냥 단순히 돈만 투자한 게 아니라 다른 지원도 있나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 3빌리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크로젠은 이제 전략적 투자자가 되는 거고요. 마크로젠은 인간 게놈을 해독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탑 5에 드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지분 매출도 70% 이상이 해외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크로젠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은 게놈을 해독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제 전체적인 저희 제품의 흐름을 보면은 게놈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어널리시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게놈을 해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크로젠을 저희가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하나는 이제 비밀이 풀렸고 의문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세 분이 이 사업을 하지에 있어서 예. DNA를 해독하는 거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예. 오케이 이건 좋고. 예. 그럼 이제 마크로젠에 의뢰를 해서 나온 그 시퀀스를 가지고 예. 이제 유전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매칭을 해서 찾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드는 질문은 그 유전병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이건 다른 회사는 할 수 없는 것일까? 이런 DNA 시퀀스면 유전병이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연구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누군가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시는 걸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건 당연히 논문으로 출판됐을 거고, 예. 그럼 굉장히 퍼블릭한 건데, 예. 그럼 일종의 그냥 패턴 매칭 게임 아닌가? 이런 질문이 들거든요. 이게 그렇게 예. 어렵나라는 질문이 거꾸로 들어요. 예. 그래서 그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딱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같은 어프로치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그 의학계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푸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지금 네. 많이 나오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포함해서 많은 회사들, 저희는 이제 희귀질환에 포커싱을 했고, 뭐 올 한 해 이제 전 세계 그 스타트업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그레일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거기는 이제 1년 6개월 만에 1조 2천억 정도를 투자를 받은 회사인데, 거기는 3조가 꿈이 아니군요. 네. 투자를 1조 받았다니. 빨려드는데 이거?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기 암 진단을 하는데 이제 포커싱이 돼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뭐 카운슬 같은 회사는 이제 뭐 아예 임신하기 전에 앞으로 태어날 애 이제 예컨대 이제 예비 부부 같은 가 대상이 되고요. 앞으로 태어날 애가 이 유전병에 걸릴 110개의 유전병에 걸릴 확률을 이제 예측해 주는 그런 영화 검사들도 있고요. 가타카가 생각나네요. 제가 네, 아주 그런 재밌게 봤던 것들이 영화인데. 이제- 아니 뭐 이거를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려는 게 아니라 네, 네. 치료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각각의 회사들이 서로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데이터들을 이제 그렇죠. 쌓아가는 거고요. 사실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거는 이제 AI의 싸움이고요. 그러면 그렇죠. AI 성능은 결국 그 회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도메인에 있는 회사들이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이제 쌓을 수 있느냐 그거의 경쟁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어프로치를 지금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랑 같은 선상에서 시작해서 누가 이제 더 빨리 데이터를 쌓고 거기에 의미 있는 AI를 붙이느냐 거기에 대한 경쟁일 거고요. 저희가 네. 그럼 예. 저도 이제 서비스적인 거를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그러면 3빌리언이 아까 말씀하신 그 희귀병의 예. 부분에 대해서 예. 예측을 한다는 의미가 저희처럼 예. 이렇게 나이 든 사람도 아까 미래에 걸릴 걸 예측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신생아에 대해서인가요? 예. 좀 더 정확히 제품이나 서비스군에 예. 대해서 좀 타겟 설명해 고객이라던가 주실 때, 네. 주로 생각하시죠. 예. 타겟 고객은 사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그 진단되지 않은 미진단 희귀질환 환자분들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나이와 예. 상관없이 예, 나이와 상관없이. 근데 사실 이제 그 안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을 따로 만들 수는 있긴 그렇죠. 한데 저희가 처음에 지금 포커스하는 문제는 진단되지 않는 미진단 환자분들, 희귀질환 환자분들, 그분들이 겪고 있는 그 진단 방랑이라고 하는 다이그노스 오디시,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내가 이 풀거는데 심팀으로 봤을 때 증상으로 예. 봤을 땐 이 병인 것 같은데 확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이런 걸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네. 아니면 여러 번의 병원을 계속 방문했는데도 정확한 진단을 못 받는 좀 몸에 뭔가 그런 문제가 기간 동안. 있는데 그렇죠. 아 그런 예, 사람 그런 분들이 이제 대상이 그러면 이제 저희 질문은 여기서 그래서 아까 예. 첫 번째부터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이 바이오 쪽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되게 뭐 문외한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의학의 개념일 것 같고요. 그러면 예. 이제 의사라든지 그러니까 이 판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 누가 신뢰도를 주느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되게 핵심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는 뭐 80% 정도 찾아낼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뭐 그거를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가 되게 핵심일 것 같은데 예,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은 이제 업계에서 어떻게 풀리고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까지의 골드 스탠다드는 에비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에비던스가 필요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누군가 어떤 이제 건데 뭐 서울대 병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특정한 유전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질병이 발현된다. 그런 이제 명확한 에비던스가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은.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진단으로 결국 이어지기 때문에 법적인 이슈들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프리딕션한 결과를 지금은 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에비던스가 있는 거에 기반해서 지금 스타트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를 일정 이상 쌓아서 만약에 이제 뭐 굉장히 하이 퀄리티 프리딕션 애큐러시가 이제 확보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아마 AI 기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진단이 나가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하죠. 저도 이제 예. 저는 박사긴 하지만 네, 전자공학 박사기 때문에 문외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질환에 대해서도 그 예. 질환을 유발하는 인자가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그거와 연관된 유전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 폐암 하나만 죽어라 파도 예. 이거 완벽하게 만들려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우리는 예. 정말 많은 병하고 스트러글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과연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보면 이제 질병은 스펙트럼을 이렇게 쭉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이쪽 끝을 이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병하는 질병이라고 보고 이쪽 끝은 온전히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병하는 질병이라고 보면 그 안에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산재가 됩니다. 저희가 커버하는 거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질병들에 가깝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폐암 같은 거는 암은 70%가 랜덤 뮤테이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타고난 거랑 전혀 관계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뭐 생활 환경이나 뭐 습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뭔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세포의 암이라는 거는 세포가 계속 분열하는 게 이제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포가 계속 분열할 수 있도록 분열 컨트롤을 잃어버리는 형태로 이제 그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 그게 암이 되는데 그래서 암은 랜덤 뮤테이션이고 70%의 암은 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있으신 분들이 지금 암에 안 걸려 있으시다면 아직까지는 우리 좋은 거고요. 예. 여기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예. 아무리 열심히 운이 좋다니까 좋은 노력하더라도 것 같기도 하고. 네.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도 30% 정도는 이제 프리벤션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방을 할 수 있지만 70%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별로 운동해서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굉장히 행복해지긴 하네요. 어차피 복불복. 그러면 그렇죠. 그 네. 대표님 말처럼 예. 아까 희귀 질병 중에서도 예. 그 유전적 요인이 많은 것들을 포커스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거는 예. 의학적으로나 어떤 이 뭐 바이오 쪽에서 어느 정도 예.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러면 다시 제가 했던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뭐 이러이러한 유전자 배열이면 이 병에 걸린다라는 논문을 누가 썼다 그러면 예, 그거는 누구나 가져다가 그 결과를 가지고 네 맞습니다. 시퀀싱한 결과랑 비교할 수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왜 이걸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죠? 일단은 지금 병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라는 시장을 이제 크게 보면은 원래 유전자 검사라는 거는 시장이 어디만 있었냐면 병원에서 의사의 오더하에 질병의 진단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시장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튜네스렘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잠깐 설명드리면 튜네스렘이는 이제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와이프 앤 워치스키라는 이제 분이 창업한 회사고 23andMe, 23과 나. 예. 그 회사가 이제 나오면서 B2C 유전자 검사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이거를 혁신을 하는 게 저희 포인트냐면 B2B 병원에서 하던 유전자 검사 질병 유전자 검사를 B2C로 서비스하는 거가 이제 저희가 혁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고요. 가장 큰 문제가 희귀질환 유전자 검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미국 시장이 저희 프라이머리 타겟인데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은 유전자 검사가 보험 커버가 안 되고요. 10% 정도만 보험 커버가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90%의 경우는 보험 커버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환자분들이 직접 이제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희귀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의 상당수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슈로 인해서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런 유전자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저거를 자체를 중단하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B2C로 끌고 와서 가격을 엄청나게 이제 할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의사의 오더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면 오더할 수 있는 형태로 예 저희가 제공하는 게 첫 번째 이제 저는 그거에서 하나 더 스타팅 그 포인트입니다. 질문이 그 다음에 여쭤볼. 그래서 희귀 질환을 만약에 그 디텍션 해냈다, 예. 우리가 좀 발견해냈다라고 하면 예. 발견하는 것과 예. 그걸 또 치료해내는 거는 전혀 다른 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치료가 발견했어요. 불가능한 질환도 있을 그러니까 거고요. 희귀병을 발견했는데 뭐 치료 자체가 원래 어려운 병이거나 이런 예.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뭐 있는 건가요?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병의 치료는 진단이 있어야 시작이 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질병이 제대로 진단이 된다고 하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약 이외에도 많습니다. 역과적인 시술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일단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것 자체가 치료의 길을 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례가 이제 니콜라스 볼커의 어린 아이가 희귀병에 걸렸던 어린 아이의 케이스가 있는데, 걔 같은 경우에는 질병명도 안 나와 있는 유전변이 개의 증상을 이제 일으키는 유전 변이가 발견이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완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보면은 문제가 뭔지가 명확하게 디파인이 진단이 됐기 되면, 때문에 열심히 그거를 이제 할 수 지금까지 있는 나온 방법을 예, 동원해서 찾을 수 있을- 있는 가능성이라도 예, 더 가능성이 커진다. 열리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걸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 저는 잠깐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B2C로 하니까 더 싸진다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 왜 B2C로 하면 더 싸지죠? 그렇죠. 이게 미국은 이제- 아까 1,000만 원인데 아까 100만 원 이내로 예. 할 수 있다라고 그게 하셨으니까. 왜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는 뭐 미국 의료 시스템에 일단 문제가 가장 그러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침을 예. 하시는 거죠? 예. 내 침을 시험관에 뱉어서 그거를 한국의 마크로젠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싸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게놈 시퀀싱 자체도 미국에 있는 마크로젠의 미주 오피스에서 그러면 이제 똑같이 커버가 미국 됩니다. 내에서 시퀀싱을 하는 건데 어떤 예. 차이 때문에 더 싼 거죠? 사실 이제 가격을 내릴 요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보면 보험 커버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품이기 때문에 커스터머한테 돈을 과금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뭐 10,000불이든 20,000불이든 그거는 이제 쓸 부르는 게 수밖에 값이라는 예,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신장 이식 이런 거가 이제 미국에서 보험이 없으면 2억 정도가 들고요. 그다음에 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원래 원가는 다 똑같은데 예. 우리는 원가보다 살짝만 붙여서 팔고 다른 애들은 어마어마하게 10배, 20배로 뻥튀기해서 팔고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결국은 이제 B2C로 간다는 병원에서 이제 오더가 간다는 말은 스트럭처 자체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뭐 CS라든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이제 뭐 크게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런 상황인 테니스 것 같아요. 램미 같은 경우에는 안 비싸잖아요. 테니스 램미는 그건 같은 방식을 쓰기 때문이잖아요. 트랜스 레미는 같은 방식을 쓰지는 않고요. 트랜스 레미는 35개의 DNA 염기 서열 중에서 100만 개만 있습니다. SMP 칩을 기반으로 해서 시퀀싱을 하기 때문에 홀지는 코스트가 시퀀싱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코스트가 쌉니다. 그 자체가. 일부를 해서 예. 그래서 코스트 그러니까 싸겠다. 그냥 저는 계속 의문이 드는 게 그 홀지놈 예. 시퀀싱을 하는데 전체 게놈을 다 해석을 하는데 예. 싸다는 경쟁력은 마크로젠에서 나오는 거지. 아, 개놈 활동 스리빌로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누가 예. 저한테 예. 그냥 시퀀싱된 그 텍스트 파일만 덤프해 주면 예. 저는 그거를 지금 나와 있는 논문을 다 뒤져가지고 뭔가 이거는 이 질병인 것 같고 찾는 일은 예. 어느 정도 수준의 컴퓨터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를 가진 회사는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음. 그럼 결국은 이 회사의 경쟁력은 마크로젠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은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기술력이 그렇죠. 결국 저희가 네. 갖고 있는 이제 강점인 거고요. 그러니까 게놈 로 데이터가 나오면 예컨대 홀지놈이라고 치면은 270기가바이트의 사람의 이제 데이터가 한 사람당 이제 네. 나오게 되고요. 그거를 바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온라인하고 매핑하고 그다음에 비교 그럼 굉장히 복잡하다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게놈이 아주 기본적인 스테이지로 분석할 수 있는 상태가 나오고요. 그게 프리 프로세싱의 시간, 코스트, 컴퓨테이션 파워 코스트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나온 상태가 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내부에 이제 클리니컬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와 비교해 가지고 특정 희귀 질환을 디텍션하는 기본적인 스텝은 그까지는 이제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다른 회사들과 경쟁력이라고 본다면 결국 거기서 그 베리언트를 해석할 수 있는 AI가 붙여져서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고요. 그러니까 프리 프로세싱 단계에서도 저희가 가지고 디벨롭하고 있는 기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하지만 베리언트 콜링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베리언트라는 거는 이제 우리 지놈을 읽었을 때
뭐 정상적인 지놈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거랑 다른 부분 변이죠. 예, 그거를 디텍션 해내는 방법인데 그 부분에도 변이도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SNP도 있고 인델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이라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유전적인 변이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작은 거는 잡아내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어떤 뭐 글로벌 골드 스탠다드를 쓰면은 99% 정확도로 그거를 판명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CMV라든가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 같은 것들은 액큐러시가 되게 낮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이제 이미 AI로 디벨롭이 돼 있는 기술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확도가 60% 뭐 혹은 동전 던지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혁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고요. 저희가 이제 디벨롭하고 있는 사실 결국 그래서 이제 결국 AI의 엔진은 계속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의 힘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마크로젠이랑 같이 이제 그런 SI의 이제 관계기도 하고 마크로젠 데이터도 저희가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AI 엔진들을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시리즈 A IR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A 이제 투자를 클로즈하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희귀질환 데이터, 환자 데이터를 10,000건을 저희가 그 쌓을 계획이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베리언트를 콜링하는 부분에 대한 AI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최종적으로 그 변이가 나왔을 때 그거에 실제로 디지즈 질병을 유발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AI에 대한 액큐러시도 저희가 높이는 작업들을 2개를 이제 진행을 하고요. 결국 저희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그 두 부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의 파워에서 이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는 다시 또 돌아가면은 데이터의 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저희 가장 큰 경쟁력 앞으로 저희가 얼마나 남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회귀질환 환자의 게놈 데이터를 남들보다 빠르게 쌓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 경쟁력은 거의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듣다 보니 뭐 예. 논문 뭐 해독하는 내용을 듣는 것 같아서 약간, 아니 근데 뭐 되게 어려운 네. 용어를 써서 그렇지 어려운 얘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네네네. 예. 네. 여기서 일단 잠깐 쉬었다가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깔때기. 일단 네, 저희 이 쫄투를 계속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저희 때문에 쫄투라뇨. 네. 우리가 이걸 오늘 하루 하는데 무슨 저희 쫄투. 솔직히 주자고요. 계속 나와서 질문하고 하기 네. 때문에 일단 이 좋은 장소와 네. 아낌없는 오늘은 후원을 제가 이유 대표님 빙의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 해주- 쫄투를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네. 마루일 팔공에 아산나눔재단. 네. 큰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럼요. 네. 그다음에 쫄투 시즌 3 정도부터죠. 저희를 계속 후원해주고 계신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 펀드 요 두 곳에 큰 감사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는 드리지만 네. 가슴 깊숙이 올라오는 뭔가 억울함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류 대표님이 이제는 사실, 말할 수 있다. 사실 오랜만에 아니 홍준 대표님도 우리도 쫄투의 스폰서였잖아요. 그렇죠. 이 쫄투가 우리도 지금이야 현금을 이렇게 기부했단 말이에요. 안정적인 스폰이 있지만 예전에 없었기 때문에 제일 찌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기부를 해놓고 내가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시간이 네. 굉장히 오래 지난 다음에 얘기한 거니까 네. 찌질한 건 알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었어요. 꽤 금일봉에 큰 돈을 쾌척도 아니 하시고 금일봉 쾌척했는데 언급도 안 하고 네. 자기가 해외 나가면 나 그쵸. 불러가지고 이런 거 네. 시키고 그 이유는 부르지도 않다가 하지만 네, 사랑합니다 이유 대표님.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하여튼 언제 또 그렇습니다. 나오겠습니까, 제가 네, 여기? 하여튼 네. 저희가 오늘 쫄투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네, 하여튼 저는 오늘 너무 재미있는 얘기여서 재밌죠. 그동안 사실은 쫄투에 계속 IT 기반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들만 주로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특이한 오늘 회사가 나오신 케이스라서 뭐 재밌는 제가 얘기들이- 아까 뭐 어려운 얘기가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네. 우리의 많은 걸 결정짓는 건 우리의 DNA고 근데 그거를 드디어 심지어 굉장히 싸게 전체를 다 분석할 수 있게 네. 됐고 그러면 재미있게도 네. 우리를 그런 규정하는 DNA가 일종의 텍스트 파일로 덤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패턴 매칭도 그렇죠. 하고 AI로 뭔가 프레딕션도 하고 하게 되는 거죠. 진짜 네. 부가가치가 높은 거죠. 정말 그렇죠. 그게 잘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면. 뭐 인터넷 검색을 하듯이 그렇죠. 우리 몸의 DNA를 검색하는 그렇죠. 네, 그런 그런 일을 세상을 하고 볼수 계시다.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궁금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질문을 좀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그 성장형 캘리 게스트하고 그 디자인을 위한 플랫폼 캘리 어워드를 서비스한 명경서랍니다. 책거리 계속 하고 있어요. 뭐 굉장히 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네. 저희의 이제 녹음으로 들으면 됩니다. 질문해주러 자주 방청 네, 오시는 질문 분이시기 킹. 때문에 네네. 아,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이유 대표님의 빈자리가 생각이 네. 나는 네. 정말 잘해오시네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진단학 같은 경우는 지금 테라노스 때문에 그 여러 VC들이 의구심이 많습니다. 막 다 투자했다가 이제 좀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아까 타액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진단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타액이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피벗 커브라고 해가지고 그 일정한 양의 데이터가 막 분포가 돼 있는데 어떤 형태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금창원 대표님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극복하셔가지고 기술을 만들어내신 건지 다른 비법이나 뭐 특이한 뭐 특허가 있으신 건지 그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 질문을 두 개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테라노스라고 네. 굉장히 미인의 젊은 네. CEO가 각광을 받았는데 각광을 받았지만 뭐 피 한 방울로 웬만한 질환을 다 측정하겠다 이걸 네. 뭐 증폭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네, 심지어 생각만큼 기계도 네, 성과가 없었다. 남의 기계 갔다가 하고 네. 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망해가고 있는데 비슷한 질문이죠. 과연 이제 침 몇 방울로 이게 되겠느냐?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예. 침 일단 이제 침을 얼마만큼 뱉어야 되느냐가 이제 이슈인데 중요하군요. 1ml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1ml. 뭐 1ml요? 튜브 같은데 뭐 한 요 정도 어. 손톱만큼 정도를 뱉어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뱉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네. 이제 네.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럼 이거 테크가 이제 저희가 뭐 유니크하게 가지고 있는 테크냐? 이거는 이미 10년 이상, 20년 이상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제 이거 여기서 이제 DNA를 추출해내고 하는 거에 대한 테크는 이미 다 정립돼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특별한 네. 셀 테크놀로지에서 저희가 특별한 테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런 그 부분은 설명을- 그 부분은 증명이 되어 있다. 네. 예, 그런 그런 설명을 거는 드리면 이미- 테라노스는 DNA를 뭔가 추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여기는 DNA를 추출하는 건데 예. 이미 침 아까 말씀하신 양으로 DNA 추출하는 기술은 좀 프로분된 이미, 테크놀로지인 예. 거죠. 예. 네. 예. 두 번째 그럼 질문. 두 번째 네. 질문은 예. 그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정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기술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어떤 샘플을 갖고 얼마의 양을 갖고 했을 때 재현성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게 좀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정확도라는 거 약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쪽에서 어널리티컬 애큐러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거는 다이그노스틱 애큐러시인데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어널리티컬 애큐러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널리티컬 애큐러시는 흔히 알고 있는 이제 AI 머신러닝 테크놀로지에서 이제 흔히 이제 뭐 성능의 매저로 활용되는 센시티비티나 스페시피시티 그거를 말씀을 주로 이제 하게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어널리티컬 애큐러시는 어디서 들어가냐면 DNA를 제대로 읽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DNA를 제대로 읽는 거에 대한 센시티비티는 99.9%고요. 스페시피시티는 클로스 10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게놈을 해독하는 그 로 데이터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가 이런 기술을 개발한 건 아니고요. 여기도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테크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이런 거에 대한 프로븐 테크놀로지가 이미 이제 정립이 되어 있는 부분들. 아마 질문을 뭐 예.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쓰셨습니다만 제가 좀 쉽게 해석을 하자면 침을 DNA 시퀀스로 바꾸는 거 예. 이게 DNA 텍스트 파일로 덤프라는 거는 예. 매우 정확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이거 유전병이야라고 예. 알아내는 거를 사실 전 질문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그거는 두 번째 파트가 다이그노스틱 애큐러시고요. 다이그노스틱 애큐러시는 이제 흔히 좀 오해를 하시는데 결국 이제 베이시안 확률이라는 걸 한번 뭐 좀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혹은 이제 AI에서는 이제 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Positive Predictive Value 혹은 이제 베이시안의 포스테리어 확률이라는 거는 그 사전 확률에 기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 확률이 굉장히 그 확률이 낮은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어널리티컬 애큐러시가 좋아도 사후 확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가냐면은 에이즈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검사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고요. 센시티비티가 99.999%고요. 그다음에 뭐 스페시피시티도 마찬가지로 99.999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은 이거 테스트 파시티브가 나오면 당연하게 그 사람은 에이즈의 에이즈야. 환자일 거라고 생각하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에이즈의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서 양성 검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에이즈에 걸려 있을 확률은 뭐 10% 이하입니다. 예. 그러면 예. 제가 해석을 하자면 예. 또 이것도 또 되게 어려운 용어이기 예. 때문에 해석을 하자면 내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 이 패턴이 이 패턴과 같다고 판정을 하더라도 예. 그 패턴이 실제로 환자일 확률이 원래 낮았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실제 환자일 확률은 낮다. 예. 그리고 그렇죠. 아주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건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연구자들이 아니요.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메르스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메르스 사태가 이제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불만 중에 하나가 나 메르스 검사하고 싶은데 병원 가니까 안 해주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제너럴 파퓰레이션 안에서 메르스에 걸려 있을 확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0.0000001%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정확한 검사라고 하더라도 테스트 파시브가 나오면 그 메르스에 걸려 있을 확률이 그때 제가 계산해 본 바로 0.0006%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검사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안 해준 거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검사를 해줬느냐? 그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 검사를 했어요. 발병을 해서 심팀이 있는 환자들. 심톰이 있다고 이제 그 의심되는 환자들. 그래서 고열이 있고 그렇죠. 증상이 나오는 환자들. 진단표가 있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전 확률이 높았어요. 그런 분들은 사전 확률이 예컨대 한 3%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3%의 사전 확률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정확한 어널리티컬 액큐러시를 가지고 있는 태클을 기반으로 해서 검사를 하면은 그러면 사후 확률이 90% 가까이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안에도 네.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유전자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적인 그 희귀 질환에 대한 요인이 있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 병원에 가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병원 가면은 우리가 의사분들이 문진하잖아요. 문진하는 과정이 바로 이 사람이 특정한 질병에 대한 고위험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오더를 하냐면 의사분들이 이제 그 증상을 보고 이 사람은 A, B, C 질병이 의심이 돼. 그럼 A, B, C 질병에 대해서 그 유전자 검사를 오더를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로 받는 것도 A, B, C에 대해서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 없다라는 거를 이제 받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의 증상도 있고 그 유전적인 증상도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합쳐서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저희도 똑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유전자 검사를 기반으로 저희가 검사하는 5,000개의 질병에 대해서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웹을 기반으로 받을 때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심톰 정도를 받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한 환자가 특정한 심톰에 대한 프로파일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검사하는 질병들도 5,000개가 각각 그 심톰에 대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환자에 대해서 모두 5,000개의 페어와이즈로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실질적으로 시뮬러리티 스코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이상을 넘어오면은 그러면 이 심톰을 기반으로 봤을 때 이 환자가 질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을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다 합쳐서 둘 다 파지티브인 경우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질병의 진단에 이제 활용될 수 있을 수준의 그 결과를 저희가 제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판정을 하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최종적인 어널리티컬 액큐러시도 다이그노스틱 액큐러시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매저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저희뿐만 그리고 아니라 뭐 질환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예, 질환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들은 왜냐하면 희귀 질환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류 역사상 밝혀진 사례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많아야 뭐 말씀해주신 그런 재현성이라든가 혹은 뭐 그런 다이그노스틱 것들을 커버리지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매저 자체가 안 되는 질병들이 상당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탠다드가 폐소전의 변이가 발견됐고 그러니까 심톰이 있는지를 매칭하는 거 그게 이제 병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게 저희 제품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제품이 꾸려져 있습니다. 제가 질문 좀 바꿔볼게요. 예. 그 실제로 말씀하신 짧게 질문하셨는데 엄청 길게 대답하셨다는 거는 뭔가 컨피던스가 아직은 없는 연구 단계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의사가 이거를 내 진단의 어떤 예. 툴킷으로 써서 확실히 진짜 우리 3빌리언의 제품이 이거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예. 이제 진단한 거랑 맞으면 정말 예. 이걸로 확정 판정을 내리는 기본적인 툴로 받아들여져야 예. 우리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엄청 벌겠죠. 그렇게 되면. 자, 3빌리언 네. 이상을 벌겠죠. 네. 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하는 그레이드로 이미 돈을 다들 벌고 있고 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업투데이트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지금 저희 제품을 당장 이제 활용해서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진단에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미 많이 있고요. 근데 예. 그건 이제 약간 저는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그렇게 지금 병원에서 쓰는 거는 똑같은 예. 방법이라고 해도 예.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 병 아니야 그러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아무래도 뭔가 병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B2C로 내가 그냥 어플라이 해가지고 받아보는 거잖아요. 거기도 병원에 그냥 저 이 병 걸렸대요 그러고 들고 가는 시나리오가 워킹을 할 거냐는 게 제 질문이에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이제 똑같은 프로세스를 이제 심통을 받아서 그거를 필터링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이제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여기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예. 원격 진료 문제나 예. 의사가 아닌 기계가 그런 이슈가, 뭐 예, 질문을 있을 수 하는 있죠. 게 이게 밸류가 있냐는 예. 굉장히 사실 첨예한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는 희귀전염 환자분 100명에 대해서 지금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 저희 이제 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주치의한테 가서 진단의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저희 판단에는 저희는 이제 미국 기준을 봤을 때 듣보잡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도 처음 보는 제품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인사분들이 이걸 억셉하는 레이시 굉장히 낮을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좀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 한 분의 의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빠른 시간 안에 봐야 되는데 미국은 평균적으로 한 15분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포트를 가지고 가도 그러면 그분 물론 이제 거기도 그 리스트업이 된 질병들은 몇 개가 안 되죠. 최종적으로 심톰도 있고 그 다음에 폐소전의 변이도 발견된 거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는 질병에 대해서 그럼 이분은 자기 환자이기 때문에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공부를 있고요. 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뭐. 이 질병에 대한 증상이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제가 리포트 말하는 나와 공부라는 있으니까. 건 더 환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렇죠. 신경을 예, 써서 분석을 해서 그리고 이 데이터도 잘 보고 그렇게 해서 3빌리언의 그걸 가져다 쓰게 되면 그 예. 비용이 뭐 예를 들면 뭐 200만 원 수준이라고 하면 예. 그래도 환자에게 굉장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사용해 보는 게 충분히 의미가 그쵸.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쵸. 저는 그거에서 그럼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예. 다음 질문도 받아야 되는데 그 고위험군을 예. 결국은 어떤 걸러내는 거 혹은 이렇게 예. 그룹화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고위험군을 뭐 판단을 아까 뭐 약간 예.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예. 판단할 수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도 예. 3빌리언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저 그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거를 이제 알고리즘이라 보면 그거를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증상에 대한 특허 어떤 문진 시스템 같은 예.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런 문진 시스템이 있어야 예. 고위험군이 잘 골라질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그럼 그래서 5천 가지 병에 대한 5천 가지 문진 그렇죠. 세트가 다 있다는 그렇죠. 지금 다 있나요? 예, 있습니다. 5천 가지 세트가? 예. 오, 세 분이 그걸 다 만드셨어요? 아, 그게 이제 그런 데이터는 이미 이제 DB들이 있으니까 가져와서 이제 저희가 빌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직접 만드신 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자체는 이제 이미 질환 DB라는 스탠다드한 예, 게 있어서 예. 거기 그걸 걸 그냥 그런 거를 활용하고 보여주면서 있다. 테스트를 한다.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네, 한번 다음 받고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 강의 그 말씀 잘 들었고 강의 이거 봐요. 오늘 강의야 강의. 진짜 강의야, 이게. 학생이 된 느낌이야. 아니 왜 산티아고로 도망가가지고 나 강의를 듣게 만들어. 아 예. 강의 듣는 것처럼 말씀 잘 해주셔서 네네네. 저도 모르게 동감입니다. 약간 흥분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유 선배님. 네네네. 이게 아무래도 게놈 이런 게 국가적으로 다 법적인 규제도 다 다른 걸로 알고 있고 세계적으로 맞아요. 윤리적인 문제도 많이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벽에 부딪힌 적은 없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것에 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제일 중요한 질문드립니다. 문제죠. 예. 단도직입적으로 한국에서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범죄자신 거죠. 한국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112죠. 불법이라는 뜻이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제 불법이어서 저희는 한국에서 서비스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미국을 아, 선택했- 제가 예. 뭔가 유전병에 예. 걸린 것 같아도 이걸 할 수가 없군요. 예, 맞습니다. 예. 왜 불법인 건가요, 한국에서는? 일단 한국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B2C로 이제 다이렉트로 네. 커스터머한테 이제 판매하는 형태로 그렇죠. 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업은 원천적으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병원에서 똑같이 이제 B2B로 병원에서 의사의 오더하에는 저희 제품을 오더하고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의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런 경우라면 활용을 할 수 있을 그럼 텐데. 국가별로 그런 법적인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미국은 아까 가능하고 예. 한국은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일본, 중국, 뭐 예. 유럽 이런 데들은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뭐 국가마다 아마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풀려 있는 나라들이 있고 근데 저희 나라처럼 완전히 한국처럼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막혀 있는 나라는 이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이스티브 규제로 돼 있어서 네. 그냥 모든 그렇죠. 게 다 막혀 있는 형태로 돼 있고요. 그게 그러면 뭐 이렇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의사분들의 전문적인 권한이나 어떤 본인들의 어떤 그런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법적 가이드라인이 한국이 좀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건가요? 뭐 대표님 생각에는 네. 예, IT 분야랑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IT 쪽에도 이제 굉장히 뭐 다양한 파스티브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규제에 대한 프레임 자체가 파스티브 규제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만들어져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아까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실제로 우리가 분석해 놓은 게놈이 정말 인간을 다 증거할 수 있느냐의 부분부터 그리고 이 분석이 정말 다 맞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실제로 아까 희귀 질병을 하는 사람들을 진단을 빨리 해내는 건 굉장히 좋은 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아까 전 얘기부터 약간 이제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규제가 다 없어져야 되느냐면 그렇진 않거든요. 위험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규제가 존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일단 네거티브 규제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든 일단 시장에 나가서 소비자의 이제 검증을 받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투네스리메 같은 회사도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13년까지는 규제 없이 사업을 잘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2014년 스타트하고 6년 이후에 그 FDA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질병 유전자 검사에 대한 부분들은 판매 금지를 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로직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이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규제라는 것도 결국 나와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실제로 이제 있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이후에 그때 이제 뭐 규제가 내려지는 형태가 되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제품이 시장에 나와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떤 그런 뭐 윤리적인 문제 혹은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때 거기에 대한 규제들을 만들어 가면은 그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나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채용이라든가 혹은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차별을 할 수 없다. 차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법들이 가타카를 있거든요. 막는 법. 막는 법들이 그래서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오늘 말씀해주신 3빌런이 하고 있는 희귀 질환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충분히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분명히 의미가 있으니. 근데 아까 중간에 잠깐 언급이 나왔었는데 그 예를 들면 아직 뭐 출산에 임박하지 않았고 전혀 완전 초기 상태인데 이 아이는 유전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확정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뭐 얘를 입양 보내야겠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받아들일 있고. 거냐라는 문제 뭐 예를 들면 내가 아이를 갖는 거에 있어서 활용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 저는 그게 개인의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뭐 유전적인 병력이 있고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심각한 뭐 유전병 때문에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그런 불행한 이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유전병에 걸릴 아이를 낳을 확률이라던가 혹은 내가 이제 유전병에 걸릴 확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미리 대비를 한다거나 안젤리나 졸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대비를 한 거잖아요. 안젤리나 졸리가 할머니 그다음에 어머님 둘 다 이제 유전성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자기도 그게 걸려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는데 테스트 파지티브가 나왔고 그래서 양쪽 유방 그다음에 자궁까지 다 이제 적출하는 수술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다 재건 수술을 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뭐 멀쩡해 보이긴 하지만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결국 그게 이제 개인의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병에 걸린 아이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유전병에 걸린 아이를 낳아서 사랑으로 기르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누군가한테는 그런 것 자체가 뭐 아이 포함해서 뭐 부모의 인생까지도 굉장히 뭐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해볼게요. 뭐 대한민국이 저는 바뀌고 있고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규제나 이런 것도 좀 더 합리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냉정하게 사업가로서는 그걸 기다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임상 테스트나 이런 것도 미국에서 할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대표님 미국에서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를 미국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저희랑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투자를 완료하고 나서 미국의 브랜치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 이제 저희 제품을 미국에 출시하기 위해서도 미국에 클리아라는 이제 공인인증 연구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고 그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가 미국에 많이 나가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사업을 빌딩하고 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업팀 자체가 전부 다 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나가 있을 권한은 당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비자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현재는 한국 법인으로 하고 계신 거고 예. 추후에 뭐 미국 법인을 예. 만들 예정이다. 예. 정도로. 예. 네, 하여튼 뭐 시간적으로 일단 거의 마무리할 때가 돼서 네, 일단 그 대표님 그럼 투자는 이미 예. 완료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음 지금 투자를 또 지금 시리즈 A IR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리즈 A 예. IR을요? 네. 예. 그러니까 마크로젠 투자를 받으셨고 네. 예, 또- 처음에 나올 때 네.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자문단 세 분한테 투자를 네. 조금 받았고요. 그다음에는 사실 이제 VC 투자는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리즈 A 뭐 원하시는 뭐 투자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50억 정도 투자 받는 거를 목표로 하고 투자 있습니다. 받는 금액을 예. 50억이요? 예. 아 그러면 아니 3 빌리언을 향해 가야 되는데 지금 네, 아니, 근데 50억이면 코 묻은 돈이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대승적으로 좀 시리즈- 생각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시리즈 A 수준보다는 훨씬 높네요. 네. 미국 시리즈 A 수준으로는 뭐 그렇게 큰 건 네, 아니에요. 네, 사실. 한국으로 보면 거의 시리즈 B에 가까운. 이분은 곧 미국으로 네. 나가실 분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부분이라고 볼 수 사이즈에 있을 맞게.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네. 보세요? 그거는 50억을 이제- 받아서 예. 다일루션이 예. 되려면 한 200억, 300억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투자 자, 사람들 그러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자, 되게 도발적 예. 질문을 예. 할 수 있어요. VC의 관점에서 직원 3명짜리 회사를 200억, 300억 가치로 인정해줄 VC가 있을까? 예. VC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50억이나 투자할 돈이 없어요. 네, 저희는 가난뱅이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사이즈의 회사는 투자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문창범 대표님을 사실 지난주에 따로 뵀는데 침만 꼴딱꼴딱 그냥 삼키면서 예,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이러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쪽 시장은 사실 뭐 IT나 이런 분야들에 비하면 이제 시작되는 분야이면서 시장 사이즈가 크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경쟁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 가도에 왔을 때 이제 프로젝션 될 수 있는 회사가 그 스케일업 될 수 있는 규모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서 저희가 이제 밸류를 이제 요청을 드리는 건데 사실 그거는 이제 억셉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저희 같은 이제 헬스케어 분 기반 그다음에 바이오테크 신약 개발한 바이오테크 회사들의 입장 그 밸류에이션을 보면 네. 비슷하거나 저희가 좀 더 낮은 편인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됐으니까 예. 끝으로 뭐 오늘 어쨌거나 오랜만에 출연해 주신 그러게요. 네, 류 대표님 기억도 안 납니다. 어떠셨는지. 제가 언제 여기 나왔는지. 네, 3빌리언에 대한 코멘트와 함께 좀 마무리 발언을 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올 한 해를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조망해 볼 때 약간 심장이 이제 벌렁벌렁한 회사들이 좀 많이 안 나왔다 올해는. 그래서 그만큼 스타트업이 되게 보편화된 것 같아요. 삶에 스며들어서 그냥 아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삶의 대안으로 스타트업을 찾아볼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의 본질은 굉장히 고속 성장하는 거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지만 이게 진짜 리얼라이즈가 되면 돈을 버는 사업인데 좀 미드 리스크 미드 리턴 심지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스타트업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사실 뭐 우리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도 잘 이해 못하는 제가 보기엔 그 이유는 너무 영어 용어를 많이 쓰셔서 네. 제가 뭐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다 그게 한국어 용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한국말로 그래서 좀 저는 내주시죠. 정말 공부를 잘한 사람이면 한국말 용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는데 그건 뭐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어쨌든 어려운 걸 하시는데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I got it. 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래도 저도 사실은 냉정하게 지금 하시려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요. 네. 과연 이 회사의 경쟁력이 뭘까? 저는 의구심이 있지만 그래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는 네. 진짜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는 거를 하고 계시다는 그 용기에 저는 박수를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뭐 마크로제니얼 회사의 관계나 여러 가지 신뢰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성과도 일부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말씀하신 수준의 투자 밸류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지금 하시는 것 중에 아까 일부 희귀 질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실제 증명할 만한 진단 성과적인 부분을 예를 들면 미국 시장에서 일부 정도 더 보여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네. AI 스타트업 만들 때 AI 박사 한 명이 10억이야. 그러니까 3명만 모이면 30억이야. 이런 얘기 하는데 세 분으로 300억 지금 프리머니 밸류에 도전하고 네. 있으신 거거든요. 전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